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비록 나흘간이지만 멎었습니다. 하마스 측에서 인질로 끌고 갔던 여러 나라 국민들을 석방하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것을 전격 수용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그나마 4일간 정전을 선포했습니다. 4일간만이라도 전쟁하지 않고 이 인질들을 풀어주는 그 기간만이라도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4일이 지나면 또다시 하마스를 끝까지 경멸하고 소탕할 때까지 전쟁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네타냐후 총리는 선포하였죠. 그렇게 격렬하던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도 비록 며칠간이지만 또 그것이 영구적으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모전 상황에서 한반도의 정세는 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 브레이크 없는 두 열차가 마주 달리는 것과 같은 이런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11월 22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11월 21일 밤 10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소해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인 천리마 1호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 달 남아 잠적해 있던 김정은이 직접 나왔는데 특이한 것은 오직 김정은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김정은 한 사람만 나왔습니다. 그것도 뭐 이설주나 김주애는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100% 성공했더라면, 성공한다고 확신이 있었더라면 아마 많은 간부들도 대동하고 또 이설주나 김주애도 데리고 나온지도 모르죠. 아마 이 김정은이 혼자 나왔던 것은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의 동선을 비밀리에 하기 위해서 발사 현장에 나간다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도 100% 성공할지 안 할지 그걸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혼자 조용히 지켜보려고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김정은이가 그 현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 현장 주변 사진들, 거기에 참석한 국가우주항공청국 과학기술자들과 연구사들을 보게 되면 그 옷차림이 참 시괴합니다. 알락달락한 옷들을 입고 화려한 옷들을 입고 김정은과 사진을 찍었는데 미리 준비해 놓았던 겁니다. 1차, 2차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했지만 그때도 김정은이 현지에 나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때는 실패했기 때문에 김정은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번은 다릅니다. 이 노동신문에 실렸다는 것은 북한 전체 주민들이 다 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다 보고 있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소해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호용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천리마 1형은 예정된 비행기들을 따라 정상 비행하여 발사 후 705초 만인 22시 22시 53분 13초, 뭐 700초라고 합니다.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그러니까 정지 궤도에 올려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여기에 직접 참여했고 김정은이 현지에서 정찰위성 발사를 참관하였다. 김정은은 정찰위성 발사를 참관하고 우리 공화국의 전쟁 억제력을 제거함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조선노동당 제8차 대결정을 가장 정확히 훌륭히 관철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관련 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 줬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여 남조선 지역과 공화국 무력의 작전상 관심 지역, 작전상 감지는 괌이나 하와이나 일본을 다 포함한 겁니다. 작전상 관심 지역에 대한 정찰 능력을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9차전에 제출하게 된다. 이번 하나를 끝내지 않고 여러 개 발사 계획을 준비해서 그 보고서를 당장에 제8기 9차전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는 거나 같은 거죠. 이런 걸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전원회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더 많이 만들려고 지시가 떨어지겠죠. 그걸 이제 제출하게 된다는 걸 공개하는 겁니다. 이거 왜 공개할까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밀스러운 일이고 이런 공개를 안 하고라도 얼마든지 10개든 수십 개든 만들어서 발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붙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선전포고나 같은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을 향해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 정찰위성 발사를 발사했을 때에도 우리 국방부나 우리 정부, 통일부에서도 강력히 항의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일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죠. 한미일이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력히 항의했을 뿐만 아니라 엄중히 경고하고 앞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성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렇게 당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에 연이어 발사하는 수개의 발사 계획을 알리고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노동신문에 공개했다는 것은 아무리 한미일 국제사회가 압박을 가해도 계속해서 수개든 수십 개든 발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김정은은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났는지 사진을 보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사장에서 이 지지대가 내려오고 이게 이동 발사기나 똑같은 겁니다. 타체에다가 이동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이나 화성 18호 쏘았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의 동창리에 있는 소해 위성 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해 동창리에 있는 기존 위성 발사장은 바로 지지대가 있고 지지대가 붙들고 있다가 그것이 열리면서 발사되는 모습, 그런 형태였는데 이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이나 18형을 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발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기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나로 발사장도 이렇게 동체를 혼자 세워놓고 발사하지 않죠. 지지대가 있죠. 자, 이렇게 발사하는 모습을 여러 장 실었는데 발사하고 나서 지금 이 과학기술자들, 아까도 제가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 옷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게 우주과학기술자 연구진 같지 않죠. 여기는 지금 뒷모습이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위성발사장과 약 한 3-4km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만에 하나 폭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신변 경호 때문에 안전 때문에 이렇게 멀리에서, 왜 1차, 2차 발사가 다 몇 분 만에 폭발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다 그 파편에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멀리 이번에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100% 확신을 못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미사일이 발사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 계속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동창리 우주 발사장에 나와 있던 과학기술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치하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 장 이렇게 실었죠. 이동 발사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 보니까 이 차체에다가 대형 트럭, 그러니까 화성 18형이나 17형과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그런 차량 탑재 같은 것에다 가지고 와서 여기다 내려놓고 지금 그대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동창리 위성 발사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렇게 세워놓고 그대로 발사하는 거죠. 지지대가 없습니다. 지지대는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게 누워있는 상태가 보이는데요. 기존 동창리 발사장이 아니고 새로 이 위성 발사장을 구축한 거죠. 자, 이 지지대가 눕혀졌죠. 이거를 세워놓고는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혼자 단독으로 위성이 서 있다가 이 미사일이 운반 로켓도가 서 있다가 그대로 발사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이거 아마 기술이 진일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형태나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김정은은 한 달 남아 잠적해 있다가 드디어 정찰위성 제3호 발사장에 나와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우주과학기술총국에서 여러 개의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당장에 8기 9차 전원회의에 제출한다는 내용까지도 실었습니다. 한반도는 이제 점점 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빠져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계속해서 어떤 도발을 강행해 올까요?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